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열의 다양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메소드 replace, 그다음에 count, join, find, index, 그다음에 문자열을 여러 문자로 나누는 spl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소드 센터와 스트립을 알아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소드 포맷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문자열 관련 메소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열 관련 메소드가 제가 오늘 수업에서 소개하는 것 외에도 교재를 보시면 더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문자열을 A에서 B로 바꿔주는 메소드인 replace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소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클래스 스트링에 소속된 메소드는 여러분이 하나의 객체인 어떠한 스트링 객체를 통해서 replace라는 메소드를 통하는 호출을 하는데 필요한 인자를 적정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replace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두 개다 라고 한다면 A, B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replace는 A를 B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tring이 있는데 얘를 자바는을 파이썬 은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자열 자체가, 이 스트링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문자열을 반환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자체는 수정될 수가 없어요. 문자열 자체는 수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거를 반환해 준다, 리턴해 준다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tring replace, 이거는 뭐냐면 스페이스를, 중간중간에 있는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이 다 스페이스가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스페이스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죠. replace로. 자, 그 다음에는 count를 넣어서 대체 횟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count가 없으면 모두 바꾸고 있으면 앞에서부터 지정한 횟수만큼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썬이 있는데 replace 파이썬을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 느낌표라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처럼 2를 써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라고 써주면 앞에서부터 두 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old, new, count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은 수정될 수 없는 자료형입니다. 수정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파이썬에서는 immutable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번 만든 문자열은 수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이 다시 저장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replace 등에 여기서 사용되는 메소드들은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수정된 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코드 예제로 소수 형태의 실수에서 모든 자릿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3, 4, 5.78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요. 표준 입력으로. 그래서 입력을 받은 문자열을 밸류에 갖다 놓고요. 그 밸류 문자열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3, 4, 5.78이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이거를 문자열로 인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플로트 이런 걸 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인풋을 하든 모든 것은 문자열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replace 점을, 여기 있는 점을, 그렇죠. 이 점을 아무것도 없는 거로 바꿔라.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죠. 그러면 3, 4, 5, 7, 8이 돼요. 이 replace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거를 num에 저장을 했죠. num에. 자, num에 저장을 해서 저장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인덱싱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정되게 여기서부터 하나씩을 첨자를 통해서 빼냈죠. 근데 빼냈는데 그거를 int로 바꾸면 이 문자열이
숫자로 돼서 썸에 계속 더해지겠죠. 자, 이거 배웠죠? 복합 대입 분선자. 그래서 이전의 썸에다가 정수를 변환된 거를 저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0, 1, 2, 3, 4를 다 더하게 되면 여러분 그 3, 4, 5, 7, 8을 각 자릿수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릿수를 더한 거를 입력값에 출력하고 그 모든 자릿수 합에 출력을 하고 이 밸류에는 그냥 입력했던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값은 그대로고 이 모든 자릿수의 합은 말 그대로 자릿수의 합이에요. 3, 4, 5, 6, 7을 더한 자릿수의 합. 만약에 2, 7, 8, 3, 4라고 입력을 하면 이거는 입력한 거고 이 자릿수를 합한 게 24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운트와 조인입니다. 카운트는 그 인자로 들어가는 부분 문자열의 출현 횟수, 몇 번 출현했는지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은 문자열의 문자 사이. 여기서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인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1, 2, 3, 4, 5의 문자 사이를 원하는 문자를 삽입한다는데 원하는 문자를 어디다 넣느냐? 이 앞쪽에다 넣어요. 앞쪽에. 이렇게 놓으면은 요 원하는 문자열이 1, 2, 3, 4, 5 사이에, 다시 말해서 제가 넘을 1, 2, 3, 4, 5라고 했고 조인 넘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요걸 넣었어요. 그러면 요게 다 중간에 삽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조인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난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카운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면 여기서 복잡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자, 겉은 몇 번 있었습니까? 겉 두 번 나왔죠? 두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링을 가지고 카운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1, 2, 3, 4가 인자가 여기 삽입할 거를 앞에 문자열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코드 모임이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렌을 호출할 때는 레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해야 되고 그때 그 펑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자인 거죠. 예. 그런데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그 점 오퍼레이터라고 이 피어리어드 점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점 카운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독립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len 파이썬 한 것처럼 만약 파이썬 문자열을 통해서 카운트 이러면 이제 문자열을 통한 카운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th가 몇 번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나오겠죠. 이건 발환되는 게 1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객체 또는 클래스에 소속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 피어리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냥 len이라고 쓰겠죠. 근데 이게 다 모두 함수나 메소드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find와 index를 알아볼게요. find와 index는 그 인자로 들어가는 문자열이 있는 위치를 발환해 줍니다. 그 위치는 뭐로 발환해 주냐? 바로 첨자라고 하는 걸 발환해 줘. 근데 그 서브라고 하는 문자열에 시작되는 첨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메소드 find는 만약에 그 서브 찾으려고 하는 부분 문자열이 없으면 -1을 발환하는 거에 반해서 index는 value error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검색을 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R을 앞에 붙였어요. 뭐냐면 리버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그래서 R find, R index를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얘를 조사를 해서 나오는 첫 인덱스 번호를 발환해 준다.
그래서 보시면 자바, C, 파이썬, 커틀린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자바 하면은 자바가 나오는 첫 부분이 0번이잖아요. 그래서 0. 자, find도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find, 파이 했어요. 그랬더니 5. 파이썬 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스트링을 가지고 find C++를 했습니다. C++는 없잖아요. 그럼 find는 -1, 다만 인덱스는 substring.found라고 하는 value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점. 자, 다음은 그 find와 index를 통해서 간단한 코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두 단어의 순서 교환과 역순 출력을 하는 걸 볼게요. 자, 두 개의 단어를 빈 공간에서 구분해 입력하시오라고 하고 그걸 인풋으로 표준 입력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두 개의 단어를 이 공간을 둬서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를 하느냐? 여기가 int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str로 바꾸셔야죠. 예, str.find 이렇게 하셔야 되죠. str.find를 해서 거기서 다시 말해서 이 공백이 있는 위치를 그래서 포스는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1, 2, 3, 0, 1, 2니까 2번이 되겠죠. 포스에 2번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int라고 나오는데 int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스트링이에요. str. 이것도 str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을 가지고 처음부터 포스 이전까지 그 얘기는 앞에 있는 문자만 빼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워드. 그 다음에 포스 플러스 1부터 끝까지 이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겠다는 거. 그래서 프리 포스트를 출력해보면 사과 복숭아가 나와요. 근데 이 사과 복숭아를 거꾸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1, -1을 스텝 부분 맨 마지막에 넣어서 그러면 사과가 거꾸로 과사가 나오고 복숭아 이렇게 거꾸로 나오죠. 이렇게 역순을 출력하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을 여러 문자열로 나누는 메소드 스플릿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스트링에서 str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하려면 여러분이 그 스플릿을 할 때 인자를 아무것도 안 써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문자열이 써져 있어요. 사과, 배, 복숭아, 딸기, 포도, 과일이 있고요. 이 문자열을 바로 점하고 메소드 스플릿을 인자가 아무것도 없이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뭐로 구분을 하느냐? 스플릿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나눠달라. 나누게 되면 결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오죠. 그런데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구분으로 나눠요. 화이트 스페이스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공간. 그래서 공백 또는 탭키 아니면 뉴라인, 엔터키 이런 것들을 다 세퍼레이터, 구분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자로 빼니까 얘는 없어져요. 이 스페이스는. 그리고 떨어져 나온 게 사과, 배, 복숭아, 딸기, 포도잖아요. 그 나온 결과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그 항목을 적어줘요. 자, 요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를 발환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리스트는 아직 안 배웠는데 리스트란 항목의 나열인 파이썬의 자료형이에요. 리스트라고. 이 대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요번에는 데스크탑 쭉 써놓고 이거를 스플릿하면 데스크탑, 숫자, 노트북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있죠. 아마 요거에 가격 비슷한 정보를 써놓은 것 같아요. 여하튼 그게 다 문자열로 따로따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입력을 받은 거를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으로 구분해서 모든 단어를 빼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스플릿의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자로 뭔가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기준으로 문자열 값을 기준으로 구분자로 해서 문자열을 나눠줍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콤마 하나가 구분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콤마가 구분자예요. 그러면 구분자는 날아가면서 앞에 걸 떼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걸 또 구분자로 해서 떼는데,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문자열이 노트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콤마를 가지고 세퍼레이트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앞에 공백이 남아 있어요. 스페이스가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스페이스가 남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콤마 스페이스를 세퍼레이터로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콤마 스페이스를 문자열로 이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콤마 스페이스가 구분자이기 때문에 콤마 스페이스가 여기서 이 스페이스도 빠지고 콤마도 빠지게 되죠. 하지만 콤마 스페이스라는 게 그 문자열 자체를 세퍼레이터로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 간단한 인풋, 만약에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좀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100 스페이스 200 스플릿 하면 아까 리스트를 넘어왔는데, 여러분 리스트를 넘어오는 거를 내가 개수를 얘는 한 개, 두 개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변수를 이렇게 m,n으로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은 m으로, n은 200은 n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mn을 보면은 mn은 100, nn은 200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유용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표준 입력 인풋에서 한 번에 여러 값을 입력해서 4개를 입력받아서 합,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을 추적하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풋 값을 바로 스플릿 하세요. 근데 4개의 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공백을 띄고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4개의 수를. 여기 보면은 중간에 공백이 나오잖아요. 아, 여기죠. 예. 자, 그러니까 4개니까 내가 mnxy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 아무 수를 지칭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인트로 하게 되면은 정수만 만들어질 테니까, 더군다나 실수 형태면 오류가 될 테니까 다 플로트로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A, B, C, D에는 플로트로 변환된 수가 들어갈 테고요. 자, 입력 값을 그 다음에 합을 해서 평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별로 어려운 코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센터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자열을 중간에 쓰고 양쪽을 이거로 써라라는 얘기예요. 양쪽. 그럼 이 30이 뭐냐? 이 총 width가 30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제목을 쓴다던가 이럴 때 유용한 거예요.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없으면 공백으로 넣고요. 이걸 넣었으니까 이게 나왔죠. 네. 이게 총 width다 이렇게 시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strip인데요.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strip은 앞뒤의 특정 문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메소드예요. strip 제거하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자의 문자열은 제거하여야 할 문자열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문자의 조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뒤에 이렇게 공백이 있는 걸 Lstrip 하면은 Lstrip은 left예요. left만 없어집니다. left가 없어졌죠? 여기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Rstrip 하면 오른쪽이 없어집니다. 오른쪽이 없어지니까 왼쪽만 남았죠? 근데 strip 하면 왼쪽, 오른쪽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자열 앞뒤, 왼쪽과 오른쪽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만 제거하라 Lstrip, 오른쪽만 제거하라 Rstrip. 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냐면 별표, 공백, 마이너스를 썼어요. 그러면 각각 요것도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별별별 스페이스도 있고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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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도 있어도 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모두가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파일서만 남는다. 요거를 잘 활용하면 아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다 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문자열의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서 간결한 출력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 플러스 4 플러스 이꼴 7이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수학의 수식을 내가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하면 나오겠잖아요. 근데 이 문자열을 실제 3, 4, 3 플러스 4라고 하는 실제 리터럴을 가지고 이거를 문자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면서 요걸 이렇게 문자열을 하고 문자열 안에다가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주세요. 그럼 집합기호 쓰는 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기호 부분은 점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첫 번째 인자를 요 사이에 넣고 두 번째 이사를 요 사이에 넣고 세 번째 결과를 요 사이에 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걸 스트링을 출력해보면 이게 나와요. 결국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문하고 결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A, B가 10,4다 이렇게 변수가 있잖아요. A, B라는 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A, B를 갖다 놓으면서 곱하기 B를 10 곱하기 4는 40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B, A 곱하기 B를 넣고 포맷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쓰면은 요거는 그대로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0, 1, 2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다만 순서를 여러분이 바꾸겠다. 그러면 1, 0, 2라고 하면 1 하면 두 번째 게 여기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여기 출력이 되고요. 여기는 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호로 그걸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어요. 번호를 쓰게 되면. 자, 그래서 포맷 메소드를 이용한 간결한 출력 처리를 보면은 자, A, B를 10,3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늘어난 게 있네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번호만 적었는데 0번, 1번, 2번만 적었는데 요번에는 하나가 더 들어왔죠? 콜론 D라고 나와요. 자, 콜론 D라는 건 뭐냐면 데시멀에서 10진수를 출력해달라. 이 A를 10진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뭐 그냥 10진수로 해도 10이죠. 뭐. 자, B를 10진수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플로트로 실수로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DDF를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쓸 때 더 유용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D 앞에 자릿수 걔를 폭을 얼만큼 해서 너비를 얼마만큼 지정해서 출력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너비를 5개로 해서 얘도 너비를 5개로 해서 출력을 하고 얘는 너비를 10개로 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10.3F라는 건 뭐냐면 총 width를 10개로 하는데 소수점 하나 있고 그 뒤를 3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3이라는 건 전체 폭이 10이고 소수점을 포함해서 0.3은 뭐냐? 소수점 이하를 3자리까지 출력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3자리까지. 자,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원래는 여러분 C 언어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D, X, 데시멀, 헥사데시멀, 옥탈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아까는 기랑 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센트를 갖다 씁니다. 퍼센트. 그리고 얘는 포맷을 안 썼죠. 포맷을 안 쓰고 문자열하고 뒤에 나올 리터럴이나 결과값을 가로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여기, 요거는 여기, 여기는 여기에 출력이 돼요. 근데 요번에는 물음표가 아니니까 이 브레이스 중괄호 사이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D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거와 이거를 혼동스럽지 않도록 연습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에 바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 수를 출력해달라. 그때 F. 자, 두 번째 자리까지. 근데 알아서 반올림을 하죠. 7이. 자, 이렇게 P, 문자를 하나 출력할 때는 C로 출력해요. 문자를 출력할 때는 스트링에서 S. 숫자는 D. 정수는. 그런데 %%는 뭐냐? 퍼센트를 출력합니다. 퍼센트를. 그래서 퍼센트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퍼센트 두 개를 써야 돼요. 자, 오늘은 문자에 관련된 replace, 또 method count, 그다음에 join, find, index 등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split, center, 그다음에 strip, format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이 여러분 아까 그 공부한 것처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